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의 소유자들은 역시나 매물을 걷어들이고요. 호가를 올리는 강남이 아무래도 호재 지역으로 해당이 되겠죠. 노원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안전진단을 이렇게 완화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냐라고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재건축이 사실 업계에서는 이거 진짜 이제는 라는 평가들도 많고, 결국은 재건축의 앞으로의 핵심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방안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도심의 공급도 늘리겠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이 된다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안전진단을 받고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 재건축을 착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다만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완전히 면제는 아닙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는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기존대로 D등급을 받아야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정부는 그때 가서 안전진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도 더욱 완화할 계획이라고, 서울의 4채 중 1채는 이 같은 조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전체 182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30년을 넘는 단지가 50만 가구 정도에 달할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지도 않고 재건축 절차에 착수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셈이죠. 구별로는 노원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전체 16만 가구 정도 되는 그 숫자에서 무려 9만 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가 30년을 넘었습니다. 약 보면은 한 59%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봉구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지역들 한번 살펴보면요. 강남구, 양천구도, 광진구, 강서구, 송파구, 그리고 영등포도 전국적으로 한번 넓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261만 채 정도가 당장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업계에서는 재건축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재건축 초기 사업의 추진에 대한 그 본격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다만 그게 지금이냐고 물어본다라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비 인상,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건이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세를 타면은 그때부터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성이 있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경기 회복이 되고 나서 한꺼번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요. 또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공언한 대로 바로 시행될 수 있냐라고 보면 역시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거 막무가내식으로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수도 있다. 그리고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되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위배된다라고 말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거주 의무 폐지도 역시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현장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의 소유자들은 역시나 매물을 걷어들이고요. 호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역시나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그 사업성도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가지고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계주공 5단지 조합집행부가 지난달 재건축 예상 공사비를 근거로 해서 부담금을 추산을 했거든요. 소유주가 전용 84제곱미터의 재건축 아파트를 배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대당 분담금이 5억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단지의 실거래가가 5억 수준이거든요. 결국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25일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의 가격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거나 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뭐 이렇게 완화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냐라고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이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노후도에 기반한 그 안전진단, 그 다음에 건물의 안정성하고 기반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실상 본다라면은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는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의 문턱을 못 넘는 그런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재건축에 가장 우선시되는 절차냐라고 본다라면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은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또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시공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넘고 나서의 사업 시행 인가 요 절차가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역시나 지금은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층 중심으로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중층 이상의 아파트들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담금들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적인 분담금 자체가 예전 대비했을 때 한 2배 가까운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 납부 여력이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추가적인 분담금이 좀 부족한 지역은 아무리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라고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좀 무리감들이 생기고 조합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지는데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최고 호재 지역으로 본다라면은 강남이 아무래도 호재 지역으로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강남권에 있는 이 아파트가 향후에 개발되면은 일반 분양 가격을 측정을 하고 일반 분양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 조달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 사업비 조달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래도 분양 가격들을 책정할 수 있는 높은 가격을 형성되는 곳들이 강남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한 39%가 넘는 수준으로 해당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양천구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많이 앞둔 그 단지가 되거든요. 뭐 단지에 대한 규모라든지 갖고 있는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양천구에 있는 곳도 목동 같은 경우도 뭐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뭐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런 노후 불량 주택들 특히나 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분포도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중층 이상 그리고 굉장히 좁은 지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공사비의 납부에 대한 여력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지금 노후가 된 전체 세대수가 많은 노원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부피는 크고 많은 사업장들이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결국은 재건축의 앞으로의 핵심은 공사비에 대한 납부 여력들이 있는 단지들 이런 지역들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재건축 단지라는 거는 뭐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 상품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와의 그 환경하고는 조금 시장 환경이 다를 것 같고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0% 중반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때하고의 이 한 3% 정도 차이 나는 금리가 과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 또 그리고 금리 수준까지도 빠르게 내려갈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좀 어렵고요. 공사비에 대한 이 이슈 자체가 지금 그때 공사비 수준보다도 약 한 30% 정도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좀 자극되고 또 분양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택 가격들도 같이 올라가 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폭발적인 가격 상승까지로 이어지기에는 그때 배경과 지금의 배경은 상당히 다른 환경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사실 업계에서는 이거 진짜 이제는 돈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평가들도 많고 또 건설 업계에서도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굉장히 국지적인 단지에서만 재건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과 절차가 간소화된 것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단지라는 거는 사실상 실거주자들만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또 개발을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투자자들이 들어가 줘야지 자금에 대한 여력들이 있고 개발들을 할 수 있는 건데 투자자들이 과연 최근 몇 년간 들어갈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었냐라고 본다면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웠던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속도가 나는 거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자에 대한 비율들이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이 결국 중층 이상으로 형성된 단지 안에서 개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재개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정을 해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용적률 외적으로도 보면 주변의 일반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 시세, 그런 것들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